오늘은 2023년 3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징용배상, 과거의 징용배상은 협정을 대법원이 뒤집어 버렸습니다. 문재인은 이걸 활용을 했습니다. 이런 파고를 해치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것을 잘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로 가야 한다라는 현실적 어젠다에 100% 몸을 실었습니다. 그거는 국가 안보와 국가 외교와 국가 이익에 100% 합치된 미래를 얘기합니다. 지금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가 병합되지 않는다면은, 동맹이 되지 않는다면은, 하다못해 합치가 안 된다면은 절대로 북한을 제어 통제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일본이 우리의 후방기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전쟁은 전장터와 후방기지가 상존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 국가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일본,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교역을 하면서 국가 이익을 서로 나누는, 그래서 국가 이익과 우리 민생의 발전을 토대를 시킬 그러한 인접국의 가장 훌륭한 선린으로 앞으로 미래를 조명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선택한 대통령의 결단은 대단히 높은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오늘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합니다. 피해 배상 해법이 어떻게 나왔나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기사에 가면 말이죠.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 해상 해법을 공식하기까지 일부 참모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중론을 건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부담이 엄청 많을 거다. 저항이 많을 거다.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서는 해법을 누군가가 현명한 미래를 담보하는 적정한 어떤 결단이 없다면은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이것을 타개하는 것이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적재적시에 아주 고난의 결단을 내린 겁니다. 2015년 위안부 합의 때처럼 여론의 역풍이 불 경우에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 때문에 주위 참모들은 많이 말겠을 겁니다. 많은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지만 경제라든가 안보 등 시급한 현안이 많은데 언제까지 과거에 발목 잡혀가지고 우리가 미래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냐. 미래를 위해서 돌팔구를 누군가가 열어야 한다 하면서 직접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처럼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치고 포퓰리즘, 좋은 거 인기가 있는 것만 쫓아다닌 게 아니고 인기가 없는 바로 이 문제를, 한일 갈등을 직접 풀겠다고 몸소 불구덩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악용했던 바로 문재인 정부, 대한민국을 아주 한국과 일본을 미궁 속으로 빠뜨려서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새로운 결단을 내려서 애국의 길을 선택하고 북부의 길, 국익의 길, 외교 안보의 길, 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그 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도덕적 우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문을 열어놓고 일본의 호응을 견인하겠다는 바로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하나의 행보인 것 같다라고 평가하면서 최선은 아니었지만 일본이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시간을 더 끈다고 다른 방법도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누가요? 윤 대통령이. 그러나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한다는 것, 이거는 미래를 향한 돌파구가 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엄청난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훌륭한 결단이라고 찬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은 이때마다 죽창가를 불러댔습니다. 그리고 정치 현안을 악용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한일 외교의 최대 현안이었습니다. 2018년 한국 법원이 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한일 관계는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 됐습니다. 1965년 양국은 청구권 협정을 이미 맺어서 일본이 무상 3억 달러, 차관 2억 달러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소위 1조 국가와
그 국민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과거에 1965년도로 우리가 돌아가서 잠깐 생각해 보면 말이죠. 저희가 대학 입학했을 때인데 그때 그 국민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대일 청구권의 협정이 맺어진 겁니다. 한일협정. 그래서 국교 정상화가 됐습니다. 그때 그 무상 3억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십니까? 상당히 큰 돈이었습니다. 차관 2억 달러. 그걸 시드머니로 했습니다. 그걸 종잣돈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융성할 수 있는 이런 데 활용을 한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 시대는 대단한 웅비의 몸부림을 바로 친 것입니다. 외교의 귀재,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이었고 그 다음에 국교 정상화 이후에 최악이 된 지금의 현상을 타파하는 소위 훌륭한 결단을 내린 대통령, 미래를 보는 대통령의 결단이 바로 빛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피해자를 대신해서 받은 자금을 포항제철이라든가 그 당시 65년도에 말이죠. 포철, 포스코, 경부고속도로 등의 미천으로 썼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종잣돈으로 쓴 겁니다. 우리들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 간 협상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느냐는 문제가 대두됐는데 노무현 정부가 2005년 민관 공동위를 꾸려가지고 7개월간 검토한 그때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재인은 같은 좌파인 노무현보다 극좌파입니다. 네. 그가 대통령이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불행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한 시대에 한 시대를 시간을 엮어가는 대통령의 그 임기 동안 그 나라는 수없이 변천하고 발전하지만 그 목표는 미래를 위한 그 걸음을 걸어야 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죽창가를 불러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부숴가면서 5년을 뒤처지는 게 아니고 50년을 뒤처지게 만드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사실은 역사적으로 신랄한 평가를 받고 그것이 역사의 사초에 올라야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지만 청구권 협정에 따라 행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노무현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 민관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이해찬 총리였습니다. 문재인 민정수석은 멤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이는 침묵하고 오히려 나쁜 죽창가를 드는 사람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 똑같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관공동위원장이 그 당시에 이해찬 총리고 문재인 민정수석은 멤버였는데 불구하고 이들은 죽창가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가 이익이라든가 먼 미래를 보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정치적 미래를 계산했던 이자들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러나 한일협정 당시 논의되지 않았던 위안부라든가 원폭 피해자 등 비인륜적 문제에 대해서는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당시 발표는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는 청구권 협정으로 종료된 것이라고 입장을 유지했고 법원도 관련 소송들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012년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청구권이 살아있다. 이런 해석을 내리면서 강제징용은 한일관계의 폭탄으로 돌아왔고 결국 당시 주심인 김능한 대법관은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고 했습니다. 2018년 10월 대법원은 그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노무현 시대 대법원이 그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노무현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 똑똑히 알아야 될 것이고 또 문재인은 이상한 항소심 심판을 28년 대법원이 그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는 것 이거는 참으로 역사의 오류를 낳은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너무나 표류했습니다. 물론 일본도 표류했지만 대한민국이 더욱 표류했습니다. 왜냐 우리는 일본은 북한이라든가 이런 침략의 위협 앞에 안 놓여있지만 대한민국은 중국의 침략과 동북공정과 북한의 침략 여기에서 몸부림을 치고 살아야 하는 그런 중차대한 특별한 개인의 순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 점을 우리는 깊이 터득해야 됩니다. 이번에 참 윤석열 대통령께서 먼 미래를 보고 중요한 결단
외교적 결단, 안보적 결단, 국가 이익적 결단 이런 모든 것을 내린 그 소위 결심에 우리는 정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각오를 반드시 단단히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정부가 6일 발표할 예정인 징용해법은 한일 협상의 결과물하기보다는 우리가 정치적 결단에 가깝다는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줄곧 협상의 의욕을 보였지만 일본은 한국 정권 바뀌면 또 뒤엎는 거 아니냐 시큰둥했었습니다. 그만큼 신뢰가 바닥이라는 얘기죠. 한국이. 왜? 문재인 같은 사람이 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친북 좌파가 등장해서 정치를 대한민국 국가 이익을 대한민국 미래를 전부 말아먹은 거죠. 그럼에도 우리 정부 지금 북한 핵, 중국의 패권주의, 반도체, 에너지 등 경제 안보 현안 이게 산적한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관계 정상화를 미루다가는 이거는 엄청난 시대적 과오를 범할 것 같다는 대통령의 결심이 미래를 향하게끔 한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면 일본도 결국에는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성의 있게 호응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3자의 기부금으로 우선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대의 변제 방식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유일한 해법이라는 평가까지 받습니다. 앞서 문재인 때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국 기업이 1, 일본 기업이 1 플러스 알파 한일 국민 성금 골자로 한 대의 변제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단 우리 기업이 기부금을 조성해서 개문 발차하고 일본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 일본 기업이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명분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달 중에 일본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성한 대통령실 안보실장도 3월 정상회담설과 관련해서 현안 문제가 잘 매듭지어지면 양국 정상이 만나서 고르디우스 도저히 얽히고 설킨 그 매듭을 푼다. 속도감 있게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다뤄나가는 그런 절차가 앞으로 닥칠 것 같습니다. 이 한일 청구권 협정은 정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일본 돈을 끌어들여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쌓는 소위 포스코라든가 경부고속도로라든가 이 동맥들을 전부 다 만들어낸 그 원대한 마스터 플랜이었습니다. 국가 대계 백년 대계를 위한 마스터 플랜을 세운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해안과 통찰력은 그 어느 대한민국의 어느 정치인이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이들은 대학 때 한일 협정 반대 데모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번성을 할 수 있는 오늘 세계 초석을 깔 수 있는 그 결단을 박정희 대통령이 그것을 이뤄냈구나 하는 그 감격과 감동과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와 전후 보상을 논의하면서 65년 조인한 국제조약, 한일 청구권 협정,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를 지급하고 한국은 일본에 대한 청구권 문제를 끝내기로 결단을 내린 그 당시 그 열악한 상황에 대한민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위대한 원대한 대한민국의 꿈을 이루는 단초를 잡았습니다. 그의 결단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결단, 대한민국이 이대로 갈 수 없다. 극자파들에 의해서 파괴된 한일 관계를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왜? 한국은 미래사회고 지금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될 것인가. 바로 이 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천착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결단을 내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의 이번의 결단을 대단하게 위대한 결단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시간과 공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